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욕망이에요. 부모의 욕망이 바로 그런 거죠. 야, 엄마가 살아봤는데 그 직업 정말 좋아. 예, 아이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요, 어떤 것을 가지고 피난길을 떠나야 가장 생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현금다발? 식량? 금부치? 자, 식량과 먹을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무사히 넘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금다발과 환금성 높은 금부치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요, 가장 위험합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희생됩니다. 난리 상황에서는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피난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도난과 약탈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분실할 수도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진 모르지만 이런 전례 없는 길을 알지 못하는 난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탈당할 수도 도난당할 수도 분실할 수도 없어서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어서 어느 때라도 꺼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대멸종의 시기를 6번이나 살아남은 생존 유전자를 어쨌든 우린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런 대멸종의 시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했을까요? 인류가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날 인류가 된 건 아니고요. 약 20만 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현생 인류가 이렇게 살아남은 데는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우리 직전의 인류, 네안데르탈 인류가 우리보다 몸도 훨씬 더 튼튼하고 뇌의 용량도 더 빵빵하고 생존에 어쩌면 더 유리했을 텐데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하고 현생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강함이 생존을 담보해 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요새 세상에서 책을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역사학자, 이 사람이 빅 히스토리,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찰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무척 의미가 있는데요,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호미닌, 호모속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종족 중에 하나였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모든 생물체들을 압도하는 생존 능력을 갖게 됐는가? 저는 정보통신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로 주로 IT 부분의 변화들을 주로 취재해 왔는데요.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 됐죠. 그 뒤로 이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웬만한 직업들은 다 자동화와 기계에서 대체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직업과 전공이 우리를 미래에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끝없는 정보와 뉴스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새 어떤 식당의 사장님이 메뉴판을 만들었는데 번역기를 너무 심하게 돌렸습니다. 육회가 6번이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도 자동으로 자막이 붙어요. I could not save my wife. 그런데 얘는 사전에 있는 1번 뜻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 1번 뜻을 가져오다 보니까 세이브를 그냥 저장하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의 영어 실력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뭐 소수입니다. 좋아지는 사람은 내년보다 후년은 더 극소수입니다.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팝하고의 번역 실력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후년은 더 좋아집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무조건 상승하기만 하고요. 우리 인간은 수능 변수만 빼면은 그냥 아래로 가는 겁니다. 둘은 절대 안 만나죠. 편리한 세상입니다. 요새 꽃 검색을 하듯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낯선 글자를 찍으면 그냥 영어로 바꿔줍니다. 원리 똑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텍스트로 치환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다른 언어로 치환해 주는 거 아주 간단한 기능이죠. 속도만 빠르고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어처럼 낯선 글자를 만나도 갖다 대면 영어로 다 바꿔주고, 이상하게 생긴 러시아 키릴 문자건 그리스 문자건 유럽의 모든 알파벳을 그냥 대면 다 영어로 바꿔줍니다. 무지 편리하게 우리 다 쓰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앱을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메모하고 정말로 좋은 세상이 왔어. 내가 영어 공부 안 해도 의사소통에 전혀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맞았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고등학생 대상 강연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했더니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를 잘해서 동시 통역사를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은 기술인데 누군가에겐 미래가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새 병원에 가면요,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냐 하면 환자가 말하지도 않아도 의사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환자의 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이게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받는 모든 기록이, 투약 기록이 다 환자의 투약 기록이 의사에게 이렇게 모니터로 뜹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의 약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걸 얘가 체크해주고, 또 같이 처방하면 안 되는 약을 동시에 처방했을 때도 그 사고를 막아주죠. 무지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걸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서 좀 자동화했어요. 어떻게 자동화했느냐?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로봇이 조제를 해요. 조제한 약을 로봇이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까지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00만 건을 조제했는데 실수가 한 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아포테카 케모라고 하는 조제 로봇이 도입돼가지고 지금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 전혀 없어요. 실수를 전혀 안 하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얘한테 어떤 약을 조제 맡겼느냐?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암 환자의 독한 약을 얘가 조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도 투입돼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를 알 때만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주말인데 오늘 저녁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다 취향이 다릅니다. 자, 머릿속에 오늘 먹고 싶은 거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꽁꽁 묶여 있지만 요것만 끝나면 이제 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 갈 거야.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 먹고 싶은 음식과 가고 싶은 여행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먹고 싶은 음식과 가고 싶은 여행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은요, 먹어본 음식입니다. 내가 그 맛을 아는 거. 아닌 분 있으면 한번 이 일을 제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선가 본 것, 누군가 얘기해 준 것, 내가 갔다 온 곳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욕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욕망이에요. 부모의 욕망이 바로 그런 거죠. 야, 엄마가 살아봤는데 그 직업 정말 좋아. 아이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선망하는 것일수록 사실은 그걸 따라가면 아이들은 망해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하냐? 부모가 추천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사면은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아마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문서 작성기. 그거 없는 컴퓨터는 우리 쓸 수 없으니까요. 엑셀도 많이 쓰죠. 근데 지금 컴퓨터 사면 다 공짜로 그래 깔려 있죠. 구글 닥스처럼 아예 공짜를 지향하는 것들도 있고 고장도 안 나요. 얼마나 요긴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편리하고 요긴한데도 공짜냐? 가장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무엇을 팔아야지 돈을 벌까? 사무실마다 타이프라이터 없는 사무실 아무 데도 없어요. 올커니 타자를 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워드 프로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사무실마다 장부 정리 안 하는 사무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엑셀이 만들어집니다. 군대는 차트병이 있었죠. 학교마다 궤도실이 있었고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한때 요긴했었던 것, 여러분들이 개발자이고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미래에도 수요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직업, 그걸 로봇이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유망해 보이는 게 가장 먼저 자동화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걸 개발하는데 어려웠고 그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자기 생애 20년, 30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요긴한 게 가장 먼저 자동화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